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아마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태도를 딱 보니까 무슨 양심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형기 다 살았거든요. 내년 예. 아마 초면 나올 겁니다. 사면 받고 나온 것보다는 이 예. 대립적 구도에서 적에게 사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 난 거부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 지지자들을 얻는데 정책 자산이 된다는 거지. 보면은 아직까지는 리더, 강력한 리더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도련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 시켜? 공당에서 뭐냐면 여론 조작이잖아. 그리고 헌법 위반이거든. 그 사람이 맡았을 때 뭐 이재명보다는 아무래도 덜하겠지만 예. 민주당의 명분이 설까?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뭐 사면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이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거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면은 해줄 수 있대 복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저쪽에서 아직 한 적도 없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약간의 이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호 상임 고문한테 지금 들었더니 사면을 할 때 반드시 이게 복권이 다 그냥 따라오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가석방부터 먼저 해주고 예. 그다음에 상황 봐서 이게 복권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예. 항상 뭐 반드시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전달됐는데 저쪽에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마치 사면이면 당연히 다 복권인 되는 것처럼. 건데 다 되는 건데 요것만 딱 빼놓으니까 예. 치사한 놈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예. 얘기가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예.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일상적인 절차대로 했는데 저쪽에서 오해한 건지는 예.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면 복권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예. 그 사죄잖아요. 반성.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태도를 딱 보니까 무슨 양심수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대법원 없고. 선고까지 나왔는데. 대법원 선고까지 나왔는데 자기는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나는 당장 떳떳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예. 자기들이 김어준이 주장을 했고 예. 추미애가 특검 도입한 거고 예. 수사 의뢰한 거고 예. 그 여야 합의를 특검 도입해서 특검에서 수사해야 돼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 딱 내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특검이죠. 네. 아니 무슨 뭐 검찰에서 뭐 알고 뭐 정치 검찰에서 알고 미리 들어가가지고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예. 지들이 수사해달라 그래서 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지들이 수사 의뢰를 해서 민주당이. 예. 그래가지고 특검까지 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아하. 기소를 해서 아니 법원에서 3심까지 판단이 나왔으면 예. 인정을 해야지. 그다음 최소한 지는 뭐 억울하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 최소한 국민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거의 뭐 양심수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는 예.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걸 아마 노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형기 다 살았거든요. 내년 예. 아마 초면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사면 받고 나온 것보다는 이 예. 대립적 구도에서 적에게 사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 적장은 나는 적에게 끝까지 탄압받은 사람으로 가야 이명박 사면 그렇죠. 들러리 서기 싫다. 딱 나는 사면 같은 거 받은 예. 난 거부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자기 지지자들을 얻는데 훨씬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거지. 정치적인 전략이 좀 그렇죠.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출직은 못 나가요. 왜냐하면 막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당 대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기 명성 쉽게 이재명, 말하면 예.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예. 자기 명성을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타로서의 플랜 B로서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벌써 이제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침몰한다면 구원투수로 김경수 전 지사가 등판할 가능성. 네, 원오브 댐이죠. 원오브 댐인데 이 사람이 아직 그 정치적 지도력이 있느냐 예. 이건 지금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상징성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김경수로 예. 이어지는 이른바 적통 라인에 있다라는 상징성만 있는 건데. 친문 라인에.
문제 일단은 뭐 세자인데 예. 문제는 이 세자가 세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직까지는 리더, 강력한 리더, 카리스마가 있는 그 리더 예.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자꾸만 드루킹이 약간 도련님 같은 느낌, 정권의 도련님 같은 느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던 거 그걸로 예.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자산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해? 예.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선거 질서를 교란한 거고 예. 위헌적인 행동이잖아요. 복역을 하고 복역을 했다 하더라도 김경수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당히 여론상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예. 민주당에서 아무리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도 예. 그렇게 단지 친문들이 밀어줘서 되는 거. 김경수가 당대표가 돼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반반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경계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왜냐하면 그 민주당 내에서 친명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그래도 옛날 친문 세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친문 세력들이 다 그냥 뭐랄까 전멸당했잖아요. 조국 이하부터 쭉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카드가 김경수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경계하는 겁니다. 혹시 내년 봄에 또 김경수가 복귀를 해서 당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유일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그다음에 알잖아, 이게 가면 갈수록 이재명한테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난파선에 있던 쥐들이 이제 하나씩 뛰쳐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배로 옮겨 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그게 여론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렇다면 사면 복권을 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표와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친문 친명의 대전쟁 속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총선에 어부지를 넣는 거 아니냐. 아니요. 됩니까? 관심 뺏겨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심 뺏깁니다. 그럼 민주당이 모든 이슈를 갖고 가게 돼요. 예. 신문에 그 얘기만 나거든요. 계속 나고, 니들은 뭐 하느냐? 김경수와 이재명의 당원 100%? 유일당? 윤핵관 유일당?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복권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유일당이 되게 되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뻔하잖아, 저쪽은. 그래서 지금도 저쪽 당 선거도 지금 100%로 가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상태. 안 돼도 비디오 상태잖아요. 저러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당하고 당 정청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문재인 기회 없을 거야. 당에서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무마도 좀 해주고, 연기를 좀 하고, 대통령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레토릭 조심했으면 좋겠다. 티각하면서 서로 교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 당이 살아있네. 그다음에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니까 그쪽에 관심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쪽은 뭐 이재명 유일당이네. 관심 없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유일 체제가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럼 북한 체제 보세요. 북한 절대 강한 체제 아니거든요. 하나도 왜냐하면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 들어오는 걸 못 막아내요. 그만큼이라도 들어오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똘똘똘똘 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용광로잖아. 다 와. 온갖 놈들 다 있잖아. 저기 뭐 네오나치부터 저 KKK부터 저쪽 막 극좌파부터 그냥 다 가지고 용광로 쓰면 다 녹여낸단 말이죠. 이게 강한 체제라는 거고, 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붙잖아요. 그럼 역동성이 생겨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쏠리고, 그래서 누가 더 거기서 명분이 더 강한가?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과 김경수의 이 이른바 김명 대첩. 근데 그게 김경수 쪽으로 더 쏠린다고. 근데 그게 김경수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김경수일 수도 있고, 김경수한테 그런 힘이 있을까? 친문이 그냥 힘 실어준다는 것만으로 그게 될까? 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 뭐 김혜영도 있고, 김혜영, 또 박용진도 있고, 박용진, 약간 좀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한 세대 좀 10년 정도 터울 아래로 70년대 내려가가지고 그쪽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김경수도 그 연배에 속하지만 김경수는 60년대생이니까.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 시켜? 공당에서
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것도 어떤 어떻게 뭐냐면 선거- 여론 조작이잖아. 아, 그리고 헌법 위반이거든. 대한민국 헌법이면 대한민국 주권을 어디서 납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왜곡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공당의 대표로 맡는다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맡았을 때 뭐 이재명보다는 아무래도 덜하겠지만 예. 그게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의 명분이 설까? 아.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이 그 뭐랄까 갖고 왔었던 그 도덕적 우위 예. 이런 걸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회의적이에요. 점입 가경이네요. 네. 자,